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 평론 백컴 배정호 세안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원기 숙명여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원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그동안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갔고 다음 주쯤에 또 국회가 아주 소란스러울 뻔했는데 검수안 바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을 여야가 다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자, 배 교수님 일단 어떤 내용인지 짤막하게 먼저 좀 중요한 것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총 8개 항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 다 수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8개 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 세 가지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했습니다. 다만 6대 범죄 가운데 부패와 경제 이 두 개는 한시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찰의 특수부 6개를 3개로 감축하기로 했고요. 다만 송치 사건의 경우는 별건 수사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중수청, 한국형 FBI 같은 것이죠. 그런 거를 설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 중수청 입법 조치가 완성이 되면은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찰의 개혁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 처리를 해서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아주 중요 골자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6개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같이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중재안에서 2개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패와 경제 분야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 법이 공표가 되면 넉 달 뒤부터는 그것도 안 하기로 한 거고. 그거는 아니죠. 이제 중수청이 최초 중수청 마지막으로 이제 1년 후에 이제 생긴다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당분간 계속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 중수청 생길 때까지는 부패와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검찰 이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 수사하고 2차 수사라든가 보안 수사도 유지를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은기 교수님은 이 중재안? 나름대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이제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비판적인 여론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국회의장 차원에서는 합리적인 어떤 사법제도 개혁안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 박탈이 아니고 부패와 경제 이거는 남겨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국형 FBI와 같은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까지 이제 담았으니까 상당히 합리적으로 뭔가 고민을 한 흔적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합니다.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어떤 점이 아쉬운 거예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유예 기간이 과연 충분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짧을 수도 있죠. 여야가 이제 합의를 중간중간에 하지 못하고 또 갈등을 겪고 막 이러다 보면 1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고 충분하지 않다.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개혁을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시점인데 1년 갖고 이게 다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국민의힘 그동안 이제 검찰 입장을 많이 대변해 왔잖아요. 이걸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 중재안을. 이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극단적인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당초의 법안을 그대로 민주당이 통과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명분 대신에 실리를 택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 같아요. 일단 6대 범죄 가운데 2대 범죄 그러니까 부패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 직접 수사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부도 6개 특수부인데 3개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당초 민주당 법안은 3개월 유예 기간을 뒀는데 4개월 유예로 한 달 늘렸고요. 그리고 이제 중수청 같은 경우는 최대 1년 6개월 뒤에 발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수청이 발족을 못할 경우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한시적으로 계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수청 발족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시간을 좀 벌고 보자라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한국형 FBI 이제 가칭 중수청이라는 것인데 이게 생기더라도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어느 장관 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법무부 장관 밑이 법무부 아닐까. 장관이 예, 들어간다. 청이니까요. 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내부 반응은 아까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게들 보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검찰 분위기는 지금? 예,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제 사직서를 제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것은 이 단계적으로 검찰을 좀 죽이기 위한 말살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 정치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를 좀 막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반응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수용한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검찰 쪽에서는 이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 배 교수님. 네. 자, 검수안박, 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이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이제 일단락된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강대강으로 갈 줄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중재안을 받아들였으니까 다음 주쯤에 국회 통과가 되나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을 했고 각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볼 때는 본회의에 처리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국회가 정상화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민생 개혁 입법에 대해서 좀 박차를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월 3일 날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이제 5월 3일.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의결을 하고 공포를 하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이죠. 예. 이게 4개월 유예 기간을 뒀으니까 4개월 이후부터 예. 국내의 공포 4개월 이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월 한 첫째 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 네. 지금은 6대 범죄를 검찰이 갖고 수사를 했지만 2개로 이제 줄인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그런지 어제 사실 그 박광원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박광원 사법법사위원장이 행방이 묘연해졌었다고 그래요. 네? 그것이 아마 박병석 국회의장하고 뭔가 조정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닐까. 박광원 법사위원장 하면은 이제 우리 최일구 앵커님의 MBC 선배 아닙니까? 근데 최일구 앵커한테 전화 연락도 없이 그냥 행보됐습니까? 여보세요. 자, 검수안박 중재안에 대해서 청취자들도 상반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소나기 피하고 시간 벌어서 무산시키려는 꼼수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 국회의장이 큰일을 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경기도지사 후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유승민 의원 전 의원을 꺾었어요. 평균 교수님. 예. 예상했어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요. 네. 예상은 했지만 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예.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자,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52.67% 대 44.56%로 이제 그 수치가 공개됐습니까? 공개됐는데요. 예. 김은혜 후보가 이제 승리를 했는데 52대 얼마요? 52.67 대 44.56. 예. 그런데 이거 수치는 공개 안 하는 걸로 어디 뉴스에 보니까 있던데 어떻게 하셨어요? 수치를 아니, 공개합니다. 다 나와 투명하게. 있습니다. 그럼 뭘 공개 안 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간 단계에서 예를 들면 대표 원내대표 경선이라는 알겠어요. 네. 예. 그런데 이 수치 속에는요. 이제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 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50대 50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후보가 월등히 앞섰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권리당원에서는 또 김은혜 후보가 또 월등히 앞섰습니다. 네. 결국은 민심 대 당심 또는 윤심이라고 하는 그 두 심이 이제 충돌한 건데 여기에서 유승민 후보가
아쉽게 이제 패배한 거죠. 작년에 홍준표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죠? 예, 그때도 그렇게 된 그랬었는데. 겁니다. 제가 볼 때 좀 그거는 팩트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뭐가 팩트가 아니라고? 지금 이 분석이요. 예고된 파란이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으로 여론조사하면은 김은혜 후보가 김동연 후보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1등이 나왔고요. 특히 이제 당심 같은 경우는 이제 2배가 앞서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해진 결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제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제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달랐긴 했지만 유승민 후보가 월등히 앞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선 경쟁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윤심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었었는데 네. 결국은 윤심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저기 그런 최영기 말이 교수님, 되겠죠. 좀 예. 배종호 교수께서 예. 예측이 좀 틀렸다고 좀 핀잔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실 거예요? 아니 뭐 빈잔이 아니고 다음에 또 저는 팩트 다른 걸로 제가 체킹을 한 거고요. 네. 뭐 의견이 또 좀 본선 경쟁력도 틀립니다만. 보면 김은혜 후보가 더 높게 알겠습니다. 나왔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얘기를 요거 관련된 얘기 나가서 이따 끝나고 예, 예. 나가서 좀 해주시고 감정은 풀고 가세요. 이따 해주실 때 감정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오로지 팩트만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자, 윤심이 작용했다 말이 많습니다. 배 교수님은 이 결과 오늘 결과 어떻게 해석하세요? 뭐 윤심이 없었다면은 초선의 김은혜 의원이 대선 주자인 유승민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의 대변인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변인이 도중에 그만두고 지방선거 이렇게 직진하는 경우도 없어요. 즉 이것 자체가 윤심이 뒤에서 작용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이걸 또 그냥 기가 막히게 당원들이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당심에서 김은혜 후보가 2배 이상 이겼거든요. 네. 그럼 이것 자체가 한마디로 윤심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입니다. 지금 김은혜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된 건데 그러면 김은혜 의원이잖아요. 분당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도 보궐선거를 해야 되겠네요.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죠. 네. 분당 이번 갑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때. 4월 30일 이전에 이제 그만두면요. 그렇군요. 자, 유승민 의원이 원래 처음에는 작년 대선 때 이제 후보가 안 되면서 정계 은퇴까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경기지사에 한번 헌신하겠다 이러면서 출마 선언했단 말이에요. 네. 예. 이 앞으로 유승민 전 의원 정치 생명 어떻게 전망대로 하십니까? 저는 이게 당에서 사실 처음에 요청한 것은 그 요청한 분은 이제 유승민 후보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나온 거죠. 정계 은퇴를 처음부터 고민하다가 당에서 요청해서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심이 다시 또 다른 후보를 내세우게 되면서 지게 된 거예요. 당분간은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하지만 워낙 유승민 의원의 지금까지 정치적 여정을 보면 내공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좀 필요한 그런 어떤 큰 정치인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새로운 어떤 그 모색을 하고 나서 예. 나중에 또 다른 큰 역할을 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하고 봅니다. 좀 최영기 다른데요. 교수님이 유승민 의원에 너무 대한 이제 연민이 애정이 아주 많으신 것 대단하십니다.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유승민 전 의원 현실 정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현실 정치인들은요 선거에 의해서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것이요. 근데 이번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정계 은퇴 그냥 하고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하도 권고를 하니까 마지막 대권을 불살라 보자라는 측면에서 첫 스텝으로 이걸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꿈이 만약에 이제 경기도지사가 됐어. 그렇죠.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음에 한번 좀 대선에 그렇죠. 또 도전해볼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사실상 이제 정치적 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런데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부분에서 또 두 분이 심각한 각을 세우고 예, 있습니다. 정치는 그런데요. 잠깐만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요. 보수에서는 보석 같은 존재예요. 합리적 보수주의자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의 보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멘토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딱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죽었다 살아나는 거는 이제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정치인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생물이죠. 보수의 보석이다. 오늘 표현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평론계의 보석 배정호. 뭐 과찬입니다. 근데 네. 요 각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유승민 의원 네. 정치 생명 끝났다는 게 배 교수님 입장이고 정치 생명 최 끝났다가 아니라 교수님 재기가 좀 어렵겠다. 입장은 예.
몇 달 더 고민하다가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언젠가는 보수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보석이거든요. 네.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언젠가 그 보석이 활용될 날이 오겠죠. 예, 알겠어요. 예. 이 부분도 두 분이 나가서 끝나고 한번 더 정리를 해보시고요. 예.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자고요. 지금 서울시장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회의를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지금 서울시장 공천 배제 결정을 취소했단 말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에 대해서. 이 네.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한마디로요. 민주당 총체적 난국이 불러온 참사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첫 번째로 인물난입니다. 지금 누가 나와도 오세훈 현 서울시장 때 다 지니까 마땅한 감이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대위가요. 리더십이 전혀 없어요. 애초에 배제 명단을 발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냥 공천하든지 아니면 대상 경선 후보자를 딱 나열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배제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고 반발했는데 이 정통성 없는 비대위가 리더십까지 없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또 계파 갈등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전 후보까지 끌고 들어온 이거는요. 정말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송영길 전 대표의 욕심인데 한마디로 여전히 선거에 지고도 민주당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군을 더 넓히겠다, 마당을 좀 넓게 써보겠다는 입장인데 최은규 교수님, 예.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말고 예. 누가 또 떠오를까요? 사실 떠오르는 뭐 자칭해서 이렇게 출마한 사람들은 있지만요. 사실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뭐 이낙연 전 대표는 나오지 않겠다고 안 했고, 한다고 이미 예. 결정이 났고요. 박영선 전 장관도 사실 부정적인 것 같고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입장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런데 부정적인 기류가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 나와봤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장 선거는 이번에는 누가 나와도 지는 판이거든요. 나와서 상처를 입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인물을 오늘까지 뭐 영입한다고 그렇게 했었지만 누가 과연 나올 것인가 네.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송영길이냐 아니냐예요. 근데 박영선 후보 카드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경선 룰이 권리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바뀌었어요. 100% 국민 경선으로. 즉 여론조사로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만 하면은 박영선 전 의원이 이기는 걸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박영선 전 장관이 결심만 하면 박영선 전 장관 대 송영길 싸움이 되고 승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박영선 전 장관이 독배를 마실 것으로 결정을 할지 이게 좀 남아있는 대목입니다. 그거 백 교수님이 전화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끝나고 취재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전에 전화를 하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근데 시간이 이제 없잖아요. 얼마? 근데 참고로 저기 박영선 전 장관은 MBC 최일구 앵커 선배인데 전화해 보세요. 아시는 분이 많네요. 저기 그 개인적인 그런 얘기는 좀 자제해 주시고. 참고로 저는 KBS입니다. 자, 이번 그 서울시장 경선을 이제 국민 경선 이제 100%로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심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죠? 당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이 언제까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다면은 뭐 많이 빨리 한 해야죠. 기다릴 지금 수는 다 없는 됐어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오늘입니다. 마감인가요? 오늘. 그렇죠. 오늘까지. 네. 예. 자, 경기도 경선 룰하고 비교하면서 이 고무줄 잣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 경선 기준 자체가 고무줄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그 전에 경선 룰을 만든 공관위 그리고 당의 지도부가 상당히 공천을 두고서 우왕좌왕한 그런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결국은 당 지도부가 좀 책임을 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 주자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아닙니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하는 거죠? 25일, 26일. 네. 예.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이 재산 논란 특히
특혜 논란이 또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될까요? 청문회. 예, 최근에 새롭게 나온 그 의혹이 그 무역협회장 재직 시에 그 부부가 특급 호텔 피트니스를 공짜로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회원권이 1억 원이고 연회비 800만 원이고 그리고 2015년 2월에 그만둔 후에도 아직까지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저 삼성동 무역협회에 그런 피트니스가 있나 보죠? 그 무역센터 안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인데요. 네. 예, 예. 그런데 이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것은 퇴직금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참 문제가 많고 예. 특히 문제는 이제 무역협회가 이 호텔의 지분 31%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 충돌 소지도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법적인 어떤 잣대로 봤을 때 명확하게 위법을 하고 있는 예. 그런 부분은 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상황을 지켜볼 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인가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미국 대사 시절에 워싱턴에 그 대사관 거기를 동창회 뭐 공간으로 사용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요. 뉴욕 특파원 하셨으니까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혹시 워싱턴 한국 대사관? 워싱턴은 안 갔지만은 뭐 워싱턴은 가봤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최저기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총리 인준인데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은기 교수님?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덕수 후보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면 이것보다 더 큰 수확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하고 그다음에 국정 운영 초반에도 상당히 중요한 칼을 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한 팩트 중심으로 검증해서 만약에 낙마시킨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어요. 배 교수님,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주목이 되는데요. 의혹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기미는커녕 오히려 나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이 떳떳하다. 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딸 아들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원장 시절에 이걸 통해서 편입을 했고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아빠 찬스 의혹이 나오는 것이고. 알겠어요. 네, 자, 그리고 최영희 이제 교수님. 또 본인이 카드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 보니까 업무 추진비를 국립대 병원 중에서 제일 많이 썼는데 또 병원 경영 실적은 거의 최하위 수준이어서 여기다 뭐 농지 전용 뭐 의혹이라든지 농지법 위반 등등 문제가 많아가지고 언제까지 버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어때요?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 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가장 예민한 부분이 그 병역 비리하고 입시 비리 이런 건데요. 그렇죠. 지금 병역 문제는 어쨌든 검증 뭐 사진도 다시 찍고 병원에서 검증했다고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 입시 문제, 편입 문제는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 관련 팩트가 좀 더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이제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쭉 가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줄 평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인사청문회의 설 후보들을 향해서 한 말씀씩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배정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알아서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교수님 고민 좀 해주세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평이했어요. 예. 최원기 교수님 해주세요. 3, 2, 1. 내 삶의 흔적은 타인의 눈에 의해 명확해진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최원기 교수께서 신중하게 했는데 허구꾼이 나와가지고 고민 많이 하셨는데 자,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최원기 교수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